전문가의 무서운 경고라. 대공황 이래 최악의 상황이라. 굉장히 무시무시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시무시한 게 아니라 현실이 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작은 단서만 나오면 그 단서가 현재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과거에는 어땠는지, 이게 미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을 분석하는 게 정환진 TV의 세상을 바꾸는 뉴스라고 했잖아요. 바로 대공황 이래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그런 단서가 나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하고요, 10년물 국채 금리의 격차입니다. 스프레드란 말이 격차거든요. 무려 말입니다. 2.2점입니다. 903입니다. 이게 3%까지 넘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903이라는 이 숫자,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라는 게 주택대출 금리라는 이야기죠. 10년 만기 국채금리라는 게 시장 벤치마크 금리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2.903%, 3%까지 갔다는 건 충격적이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간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2.903%라는 수치가 대공황, 우리가 진짜 생각하기도 끔찍한,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1930년대의 대공황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워낙 끔찍한 경제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그 대공황의 어떤 상황하고 지금의 상황이 똑같다, 이런 거 똑같다. 이 정도로 말입니다. 이게 국채금리가 오르고 그에 따라서 주택대출금리가 오르는 것을 충격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게다가 1981년, 그러니까 오일 쇼크 이후에 경기 대침체 때를 말하죠. 그때하고도 지금 상황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요, 지금 시장에 엄청난 충격이 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금리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심각해진다. 대표적인 게 이제 주택담보대출, 주택금리거든요.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7.16%입니다. 굉장이 많이 올라갔죠. 이게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2020년이나 2021년경에는요. 2.86이나 3% 내외였습니다. 3% 내외의 대출 금리가 2022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리니까 덩달아서 같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월 30일에는요. 보시는 것처럼 4.80%까지 올라갔고요. 9월 28일에는 6.52%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올해 들어서서 더 많이 올라갑니다. 6월 28일에는 6.75%까지 올라갔고요. 8월 16일 현재 7.16%까지 올라갔습니다. 진짜 무섭게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내 월급에서 7.16%라는 이자가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5%만 나가도 말입니다. 아이고, 이자 때문에 못 살아, 이런 말이 나올 판인데 7.16%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그 충격의 도가 어떨까요? 더 커지겠지요. 아마도 그렇게 될 겁니다. 문제는요,
문제는 이게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냐? 이게 주택대출금리라는 게 시장 벤치마크 금리하고 같이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시장 벤치마크 금리라는 게 사실상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거든요.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7일에는요. 4.284%까지 올라갔어요. 4.284%까지. 장중에는요. 4.302%까지 올라갔습니다. 장중에는. 마감 지수가 4.284지 장중에는 4.3을 넘었단 말입니다. 물론 오늘은 좀 떨어졌어요. 4.257로 좀 떨어졌지만 이 수치 자체가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라는 거예요. 16년 만에 최고치. 국채금리가 굉장히 빨리 그것도 다급하게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명한 것은요. 채권이 시장에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물량이 많이 쏟아지니까 거기에 대한 수요가 받쳐줘야지 금리를 유지하는데 수요가 안 받쳐줘요. 물량은 쏟아지는데 수요가 안 받쳐주니까 어떻게 될까요? 내가 국채 가격 할인해 줄게. 좀 사줘. 아니면 이자 더 많이 줄게. 사줘. 여기서 이자 더 많이 줄게요. 물량은 쏟아지고 수요는 그대로이니까 이게 그럴 수밖에 없죠.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당장 쏟아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요. 미국 재무부, 미국 정부가 국가 채권 많이 찍어냅니다. 지금 분기마다 말입니다. 거의 70억 달러를 더해서 찍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70억 달러. 그러니까 900억 달러 후반에서 1000억 달러 후반으로 지금 더 찍어낸다고 하잖아요. 그럼 국채가 쏟아지겠죠, 시장에? 많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1번이 어딜까요? 1번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중국이에요. 2번이 말입니다. 2번이 거의 일본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본이라고. 그런데 일본이나 중국의 상황이 이게 심상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국채를 팔아서 달러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본만 하더라도 여러분 슈퍼 엔저라고 합니다. 환율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투자한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빠져나가는 만큼 달러를 메워야 됩니다. 그 달러를 메우는 게 미국의 국채를 파는 거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지금 금융위기가 사실상 터졌거든요. 이게 얼마나 확대될지 좀 더 두고 봐야 되지만 지금 상황을 봐서는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요. 달러 확보가 시급합니다. 달러 확보가 시급하다면 어쩔 수 없이 말입니다. 미국 국채를 팔아서 달러를 계속 지금 시장에 공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감안을 하면 지금 말입니다. 미국 국채는 시장에서 앞으로도 공급이 더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이러다가 자칫 말입니다. 레리 서머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게 지금은 4.3 시장에서 4.3%까지 시중에 올라갔지만 4.75%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암울한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4.75%. 4.75%면 지금보다 최소한 0.3%, 0.4% 올라간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여러분 괜찮을까요? 대출금리 괜찮을까요? 대출금리 괜찮지 않습니다. 그러면 7.16%가 지금 적어도 말입니다. 8%까지 간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8% 갔을 때
시장의 위기는요 굉장히 커질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커질 거라는 거. 더구나 말입니다. 더구나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이 좋습니다. 미국 경제 상황이 좋아요. 고용도 좋고요. 소비도 좋고요. 예, 그러면 고용도 좋고 소비도 좋으니까 물가를 낮추려고 또 노력할 거 아니에요? 예,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물가를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러면 9월에는 금리가 동결될지 모르지만 11월에는 금리를 올린다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렇게 금리를 올렸을 때 괜찮을까요? 괜찮지 않습니다. 그러면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는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상황은요 대공황 이래 최악의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할 만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요 대공황 이래 최악의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했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평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공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까지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좋다. 뭐 고용이 좋고 소비도 좋고 좋다고 하지만 제조는 나빠지고 있거든요. 게다가 여러분 경기 선행지수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저는 이러다가 진짜 최악의 상황도 오지 않겠느냐 그런 예측까지 저는 해봅니다. 그런 예측까지. 진짜 최악의 상황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터질지 모르겠구나 그런 상황까지도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아마도 말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우리의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흔들리잖아요. 많이 흔들립니다. 원달러 환율의 상황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환율의 상황이 왜 많이 흔들릴까요? 시장은 그만큼 불안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굉장히 불안하다 이것을 말입니다. 저는 그것이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상황 아닐까 이 생각도 해보거든요. 사실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까지 지금 1338.3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올라가리라고 아마 아무도 상상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환율은 안정이 될 거다.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원달러 환율은 안정이 된다고 했지 이렇게 말입니다. 1340원을 넘어갈 정도로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게다가 한 달 사이에 지금 충격파가 몰려오는 거거든요. 결국 말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요. 미국의 상황 국채금리가 폭등하고 그에 따르는 이자 폭탄의 우려 이것이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는 사실 이것하고요. 또 중국의 상황 지금 뭐 건설업체들이 줄줄이 부도가 나고 신탁회사가 부도가 나고 금융으로까지 전이되는 모습 이런 상황 이 두 가지가 대한민국에게 동시에 옥죄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여러분 시장은요. 예상했던 것보다가 완전히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블랙스완이 터진다는 이야기인데요. 블랙스완은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퉁퉁 튀어나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의 경제는 굉장히 살얼음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늘 여러분 시장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요. 시장을 자칫 잘못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장의 위험은요. 고스란히 저는 여러분들이 떠안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가볍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시장을 굉장히 가볍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왜냐하면 한탕주의가 많아지면서 비투가 엄청나잖아요. 저는 절대로 말입니다. 시장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시장은요. 냉철한 경계감을 가지고 봐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도 시장을 굉장히 냉철하게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말입니다. 시장을 단순하게 볼 때는
그만큼 겪을 거예요. 그만큼 대가를 치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런 대가가 다가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시고 조심하시는 거 잊지 마시라는 말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